네, 이제 방금 앞에서 발표했던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음양 오행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영환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앞에서 설명해 주신 이제 유전 학생이 이제 오행론에 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음양이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는 뭐 사주팔자, 사실 이제 인터넷에 치면 그런 게 가장 많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음양의 기본 원리는 그거라기보다 오히려 이제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나,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있나를 설명해주는 동양 우주론이 가장 큰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기론에 이르기까지 그 체계가 상당히 많고 또 이제 심오하지만 이제 시간 제한상 저 같은 경우는 기본 중에 기본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구나 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만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주는 태허에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조차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이제 생각하시자면 이제 빅뱅 전이 상태다라고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태허에서부터 없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무극입니다. 무극은 이제 아무것도 없음, 즉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극은 사실 이제 뒤에서도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극은 곧 태극이요, 태극은 곧 무극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태극에 대해서부터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극이라는 것은 극이 없는 상태인데 이 극이 없음으로 인해서 첫 번째 양중, 즉 움직이는 동적인 성질을 가지는 양이라는 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양이라는 기운, 즉 움직임이 극에 달하게 되면 움직임은 순식간에 멈추면서 다시 정, 즉 멈춰있는, 그러니까 차갑고 이제 멈춰있는 그런 성질이 음으로써 변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성질, 움직이고 멈춰있는 성질, 뜨겁고 차가운 성질, 이 대립되는 성질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면서 엄청난 역동성을 가지게 되는 하나의 태극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태극의 본체는 무극이기 때문에 무극은 곧 태극이요, 태극은 곧 무극이라는 말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불교에서도 같은 느낌의 담론을 같이 보여주시네요. 선 느낌이 불교에서 보면 이제 색즉시공, 왜 웃으시는지는 영화 제목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있음은 곧 없음이요, 없음은 곧 있음이다인데 사실 보면 약간의 말장난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 있어야지 있는 것, 없어야지 없는 것 서로 대립적인 개념으로 보지만 사실 있고 없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해보기 위해서 다음 같은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머릿속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점을 찍어봅시다.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점을 찍은 후 그 다음에 두 점을 왕복하는 또 하나의 점을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점은 그러면 분명히 이제 A라고 B라는 점이 있다고 했을 때 A에서 B로, B에서 A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운동을 이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도록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선 차원을 하나 넓혀서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여전히 2차원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돌려서 만약 원에서 이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옆에서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이 점은 결국 위에서 아래로 움직임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서로 상반되어 있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두 개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점이지만 하나의 차원 높여서 생각하면 이것은 곧바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통합된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있음은 없음이요, 없음은 있음이요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결국 상반된 것들이 서로 하나의 원리로서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물리학에서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제 전자기력, 양력, 강력, 핵력, 우주에 존재하는 이 네 가지 힘은 사실상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라고 시작하면서 아인슈타인이 통일장 이론 이후 좀 더 이제 등장하게 된 11차원에서의 힘들의 관계를 다루는 끈 이론에서는 바로 이런 이제 힘들은 서로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를 이제 주장하게 되면서 끈이라는 기본 개념을 다루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음양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기본적으로 동양에서는 기, 형, 질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음양, 우행, 즉 음과 양의 움직임으로 해서 생기는 요 에너지는 바로 우주에서의 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과 질은 다시 이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기, 요 두 개는 바로 이제 주자학에서 이기론이 기반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기호발설 아니라면 이황이 무슨 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선 후기 때 성리학의 주요 논쟁이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5행문입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분명 이유정 학생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 원소는 수입니다. 두 번째는 화이죠. 그다음 순서대로 목, 토가 존재합니다. 이 5가지 요소들은 우리가 이제 플라톤이 4원소론처럼 이 어떤 진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으며 강에서부터 바다로 흐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짠맛이 나게 된다. 라면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하나의 에너지 상을 설명하고 있고요. 화에서는 이제 타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상승한다. 동시에 쓴맛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상승하는 기운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이제 목, 금, 토도 이제 사실 정확히는 보지 않았지만 각각의 성질들을 가지게 되면서 이것은 우주의 다양한 어떤 에너지들 그리고 기운들을 설명하게 되는 하나의 이론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네, 우선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 즐겁게 감상하셨길 바라겠습니다.